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MVH 해석 분야에서 고전적 방법론과 디지털 기술 융합 사례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라서 좀 가볍게 만들었는데 앞에 분들이 너무 이제 발표를 잘하셔가지고 좀 부담은 되는데 네. 네, 좀 가볍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한 그림으로 시작하는데 이제 이 돌이 있고 그 돌을 깎아서 만든 이제 어떤 조각상이 있습니다. 예,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2300년 전에 이미 이제 어떤 존재자는 진료와 형상의 결합이라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하고 세상을 이제 파악하려고 요런 사고의 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점은 이제 CA 모델도 사실은 이제 머티리얼로 시작해서 그걸 가지고 쉐입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되고 있는데 이 과거의 생각의 틀을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그림 자체는 제가 이제 AI한테 그려달라고 하니까 1분 만에 이제 그려주는 그런 거고요. 이제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 여전히 우리는 오래된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상상도 못하던 이제 신기술을 이제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굉장히 이제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급격한 이 변화의 시점에서 MVHCA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회사 한 20년 정도 다녔는데 회사에서 요구되는 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CA에 대해서 요구되는 거는 어떤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V 쉐입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이제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어떤 제품과 어떤 기술이 요구되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조기 적시 해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왜 안 맞냐, 뭐 이런 이 문제 제기에 시달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영역을 확장하고 효율성을 정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20년간 변화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드리븐 엔지니어링에서 이제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이제 기술을 습득하고 적응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CA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 요구 조건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느냐. 뭐 그림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이제 그림이고 실제로 이 방법론도 오래됐는데 전체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쪼개서 푸는 게 복잡도가 작기 때문에 시간도 작게 걸리고 부담이 없다. 결합만 잘 시키면 된다. 이런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관점은 이거를 이제 물리적인 도메인, 우리가 이제 3D CA라고 하는 거는 형상을 그대로 이제 모델링 해가지고 하는 건데 얘를 다른 도메인으로 이제 바꿔서 풀면 유리한 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뭐 제어라든지 시그널 프로세싱이라든지 뭐 테스팅이나 해석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서 풀 수 있다. 이제 해석 쪽에서는 이제 모드 해석을 많이 쓰게 되고, 그다음에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퀀시 리스폰스 펑션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런 거를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이제 모달 모델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저런 이제 어떤 뭐 줄의 움직임을 설명할 때 물리적으로 이제 쪼개가지고 이 점들을 200개 정도로 배치해서 200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이제 묘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뒤집어서 가능한 기본적인 변형 형상이 이제 뭐 3개다. 그러면 그 3개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만 해도 이제 이 시스템을 모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이제 모델링을 위해서 이 리듀스드 오더 모델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모달 모델을 뭐 사용한 예인데 이 P 시스템이라고 하는 모터, 그다음에 감속기, 인버터가 다 들어가 있는 전기차 구동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그대로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면 한 1,800만 개 정도의 자유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자유도를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모달 모델로 치환을 하게 되면 3,000개 정도의 자유도로 이제 줄어들고, 거기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립을 붙여서 이제 보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를 얹어가지고 표면 진동을 계산하고 음향 방사를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어떤 최저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는 효과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뭐 프리퀀시 도메인에 해당되는 정보를 얹어서 모터로부터 운전석까지의 이 전달 함수를 합치면 운전석 소음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사례는 실시간으로 이 모터가 이 구조물을 흔드는 힘을 이제 알고 싶을 때
그게 알고 싶어서 이제 이 버추얼 센싱이라는 개념으로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물리적인 피지컬한 모델을 이제 모달 도메인으로 이제 줄이게 되면 이 복잡도가 굉장히 이제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160만 바이 160만 행렬이 254 바이 254 행렬로 줄어들고, 여기다가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로 바꿔서 타임 인티그레이션을 하면 실시간으로 이제 이 모터가 이 차체나 마운팅 포인트에 붙는 그 지점의 이제 리액션 포스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달 리덕션을 이제 열 전달로 바꾸게 되면 또 이제 열 전달에 적합한 이제 베이시스 펑션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모터 내부의 온도가 궁금하지만 실제로 측정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모델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멀리 있는 이제 시험 장치로부터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또 내부에 대해서 다른 상태들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서는 이제 굉장히 클래식한 것들 기법을 이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또 AI하고 ML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이제 어떤 하나의 도메인 모델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요 사례는 이제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이제 논문에 발표된 내용인데, 앞서 얘기한 어떤 클래식한 방법으로 따지면 이제 모달 리덕션이나 뭐 아니면 이제 프리퀀시 모델로 이제 서버 스트럭처링을 할 수가 있는데, 얘를 바꿔서 AI 모델과 결합해서 이런 식으로도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던 것 중에 이제 어떤 사례를 들여다보면, 이제 모터의 로터가 어떤 이제 편심이 된다든지 아니면 틸팅이 되게 되면 이제 이게 품질 산포의 원인이 되고 불량품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해석하게 되면 케이스가 너무 많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머신러닝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조금 심플한 이제 랜덤 포레스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멀티모달 러닝 모델 이 두 개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해보니까 이제 결과가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오지 싶어가지고 학습 데이터에 없는 새로운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도 해봤는데 여전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만히 놓고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이 현상을 결정하는 어떤 이제 피처라고 하는 게 몇 개 안 된다. 생각보다 개수가 작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이론적인 식을 만들어 봤더니 하나의 편심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편심 데이터로 이제 변환을 하는 그런 변환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 드리븐으로 출발해서 난리지로 이제 나오게 되는 현재 추세와 이제 반대로 가는 뭐 그런 이제 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점은 이제 이 연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문헌 조사라든지 전문가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 영역 자체가 어떤 이제 모터 전문가의 영역에서는 좀 관심이 없고, 그다음에 MVH 쪽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또 모터가 겹치기 때문에 잘 파악하기 힘든 그런 이제 그레이 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 드리븐을 출발해서 난리주로 나오는 반대로 가는 어떤 결과를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이제 뭐 또 다른 사례는 이제 이 감속기에 이 기어끼리 맞물리면서 이제 부딪히면서 나는 이제 와인 노이즈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어의 이빨에 이제 마이크로한 지오메트리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수정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접촉 패턴과 그다음에 이제 이 프로파일 리드 트레일링 엣지 수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하면 되는지 이 파악하는 모델을 만든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서 이제 사례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이 하나하나의 스터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3D AI라고 하는 게 작동을 한다. 근데 이제 해석팀 입장에서 보면 이 해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AI 도메인으로 가서 뭔가 이제 이 해석을 루틴하게 하듯이 어떻게 AI를 적용할 거냐, AI 모델을 만들어낼 거냐, 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차원 AI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진을 가지고 개, 고양이를 구별하는 그런 모델 대비해서 복잡도가 기본적으로 이제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3D로 이제 의자도 만들고 뭐 동영상도 만들고 잘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3D를 어떻게 보면 이제 변형시켜서 좀 더 이제 쉬운 형태로 바꿔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한 스터디는 이런 겁니다. 이제 앞서 봤던 이런 이제 P 모듈 단위에다가 어떤 보강 형상을 얹었을 때 이 소음을 어떻게 예측하고 생성하고 최적화를 할 거냐. 뭐 앞서도 이제 비슷한 사례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이제 모달 모델로 만들어서 일단 데이터 생성을 굉장히 이제 빨리 해서 프로세스를 진행시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정확도가 나오는 걸 확인했고 그리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이제 형상 생성을 하고 그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해석 모델에다 넣어서 이제 해석 모델 자체가 빨리 돌아가니까 학습 데이터를 추가해서 이제 더 나은 모델로 계속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접근하는 방식과 이제 뭐 사례를 이제 통해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 다이나믹 서버 스트럭처라고 하는 시스템을 서버 시스템으로 쪼개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이제 프리퀀시 베이스드 모델 그리고 이제 모달 신세시스라고 하는 이제 모드 베이스드 모델 이 두 개가 이제 큰 축으로 가져갈 것이다. 근데 이제 FBS 같은 프리퀀시 베이스드 모델 같은 경우는 시험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데이터가 이제 FRF 커브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융합시켜서 시스템을 빨리 이제 업데이트하고 그런 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FBS가 이제 중요해지고요. 또 다른 축은 이제 롬이라고 하는 이 모델을 만들어서 빠른 해석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 도메인에는 뭐 AI나 머신러닝 도메인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과 같은 기술을 융합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클래시컬한 영역에 AI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됐는데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클래시컬한 영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교육을 받았고 트레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저희가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수치 해석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번 인디케이션이 있고 그거를 이제 시공간을 이제 쪼개고 그리고 이제 적절한 수치 해석 기법을 얹게 되면 적어도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학적으로 이제 에러의 크기가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이 하나가 정해지면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 AI라고 하는 게 이제 휴리스틱 모델이라서 적절하게 정확한 수준이 되면 뭐 그냥 만족하는 이런 모델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AI 모델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외부에서 이제 사게 되는 경우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외부 회사는 AI 모델이 자기들의 이제 IP에 해당되니까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델 자체는 이제 휴리스틱하기 때문에 실제로 A 데이터셋으로 훈련시킨 모델이 다른 데이터 B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정확할지에 대해서는 오더 오브 에러가 이제 정의가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쁘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몇 가지 사례들을 이제 보면 이제 인간이 이제 바둑 AI한테 진 게 한 7, 8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2023년도에 발표된 이제 파 AI라고 하는 업체가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간이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둑판을 이제 4분의 1로 나눠서 4분의 1 중에 하나는 이제 무조건 지는 걸로 이제 설정을 해두고 바둑을 계속 두게 되면 이제 AI는 계속 승률을 100%로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4분의 1에서 완전히 이제 바둑 AI는 이제 져버리고 반면에 이제 인간이 초보라도 상대방을 다 잡아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둑이라는 게임에서 뭔가 이제 인간의 고수를 이길 수는 있지만 이 바둑 AI는 바둑을 두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예는 이제 이 뭐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수준의 뭐 이렇게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AI가 답을 잘 내는데 여기다가 이제 조금 문제와 상관없는 정보를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뭐 GPT-4o 같은 경우에는 뭐 32%나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이제 O1 프리뷰라고 하는 최신 모델의 경우에도 한 17.5%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정보만 모아서 논리적으로 덧셈 뺄셈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는 이제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바둑 같은 경우는 이제 ANI라고 하는 이 모델이 될 거고 지능이 될 거고 그다음에 산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AGI라고 하는 이제 모델이 될 텐데 구글의 어떤 AGI 레벨 정의에서 앞선 두 케이스가 이제 어디에 속할 거냐 그리고 이제 뭐 젠슨 황은 AGI가 5년 안이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됐는데 앞의 부정적인 사례만 보면 상당히 좀 의심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AI 전문가는 아니고 잘 모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어떤 접하는 정보나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적절한 인풋에 대해서 적절한 아웃풋을 얻을 확률이 높은 것 같다. 근데 이게 전문가 수준의 뭔가가 되기는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AGI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이 의사 결정을 내릴 때 크리티컬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인간의 금수 없이 AI의 결과를 그대로 믿었다가 이제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런 점에서는 이제 보수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이 지금 AI에 들어가는 투자가 1년에 한 200조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뭐 2030년이 되면 뭐 1000조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전략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제 이 1000조가 들어가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뭐 일러스트레이트 직업을 없애버리고 어느 순간에는 뭐 동영상 쪽 직업을 없애버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변호사를 없애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 전략을 세우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AI 같은 경우도 AN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개별 사례는 잘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 뭐 모비스처럼 여러 부품을 다루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해야 되는 회사가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냐. 하나의 데이터 셋이 있는데 그거하고 좀 다른 형상의 어떤 이 컨셉 디자인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잘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냐. 그런 문제들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AI 모델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이 복잡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느냐. 그런 표현 능력의 문제. 그리고 앞서 봤던 이제 모터 이제 편집 문제처럼 문제 자체가 이제 데이터 자체가 이제 굉장히 그 뭐라고 하죠? 피처가 몇 개 안 되는 모델. 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모델 자체의 크기가 굉장히 복잡하거나 아니면 이제 모델 안에서 이제 이 데이터들이 굉장히 어떤 이제 그 폭넓은 이 스펙트럼을 갖기 때문에 모델링을 하기 힘든 복잡도가 높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AI 모델의 표현 능력이나 복잡도를 이해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 휴리스틱 모델의 어떤 이제 신뢰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데이터를 실제로 그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보면 굉장히 쓸모없는 데이터들이 잘못된 오염된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성 속도가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뭐 AGI나 ANI라고 해도 모든 뭐 예를 들자면 MVH 해석 툴을 만들었는데 MVH 해석이 모든 모델에 대해서 잘 맞을 거냐 이런 게 이제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제 생성해 가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적절한 데이터 그리고 이 데이터 이 모델들을 어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을 결합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발표드릴 내용 끝났고요. 뒤에 있는 분들이 아마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이제 요게 이제 현대 미술 작품인데 어떤 사람들은 요걸 보고 뭐 나도 그릴 수 있겠다. 뭐 아무렇게나 찍은 거 아니냐. 뭐 AI가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면 저기 이제 찍혀 있는 저 페인트 자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뭐 적절한 위치에 찍혀서 균형감과 어떤 안정감을 준다. 이런 미적인 어떤 감각을 건드린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뒤집어 놓고 보면 전혀 뭐 아무런 감흥도 안 하고 뭐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 적어도 위아래는 있다. 그래서 이 화가가 이제 한 얘기는 이 호흡과 리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아주 이제 비싸고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이제 사연이 있긴 한데 위조품에 대해서도 이거 똑같다, 진품이다, 뭐 이런 이제 좀 희한한 뭐 이게
희한한 이제 평가를 내리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제 제가 계속 제 발표 내용은 사실 이 모델을 어떻게 만들고 모델이란 게 뭐냐, 가치 있는 게 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좀 비약적인 뭐 결론이 이 얘기긴 한데 엔지니어에게 이제 모델이란 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